사실 충실성. 네. 백독백서 세 번째 만날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미리 또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어, 팩트 풀리스라는 책과 인생의 의미라는 그러니까 매주 인문학과 관련된 책 하나, 그다음에 이제 사실과 근거하는 과학책이나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믹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책은 팩트 풀리스가 사실 충실성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인생의 의미는 그 이제 인문학 책으로서 이게 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력이 너무 따뜻하고 온화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더라도 어떤 언어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게 의미가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백독백서 3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1회차 진행한 지 진짜 엊그제 같아요. 정말로. 어제 막 준비해가 했는 것 같은데, 벌써 3주차이고, 6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의미는요,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 저자이고, 이분은 세계적인, 그죠? 어떤 그 나라 아니고, 세계적인 사회 인류 학자입니다. 예, 사회 인류 학자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더퀘스트이고 초판이 2024년 9월 4일 날 됐는데요. 13쇄를 찍었어요. 13쇄. 그죠? 그다음에 핵심 문장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 플리스는요.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저자이고 이분은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으로 초판은 2019년 3월 8일인데요. 몇 세입니까? 몇 세입니까? 75세. 대박이죠. 이런 책이 사실에 근간한 과학적인 어떤 사회적 데이터를 다루는 거 되게 잘 안 읽어지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75세를 찍었다는 거 뭔가 좀 다르죠? 뭔가 달라요. 역시 읽어보니까 달랐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책은 재밌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중에 사람이 예, 침팬지보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어떡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또 우리가 침팬지보다 나은 거 뭐냐 이렇게 했었죠. 이제 반대로 극적으로 왜 사람이 침팬지보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로 좀 재미나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 한스 로슬링의 팩트 풀리스라는 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빌 게이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남겨 놓았더라고요.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이래요. 빌 게이츠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 왜냐하면 세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안내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오해한대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제 펼쳐지겠죠.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또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또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표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표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봤고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이렇게 봤거든요. 뭐 세계 지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더니 다 나라가 막 기록이 되어 있죠. 나라가 이게 소득과 그죠? 이렇게 열십자로 하게 되면은 소득, 소득과 건강 지표를 나타내는 세계 그래프예요. 세계 지도. 세계 지도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거는 땅덩어리 표시잖아요. 땅덩어리 표시 말고 소득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 이 중에? 자, 열십자를 꺼서 자, 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정면에 보시고 열십자를 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많고 위로 갈수록 건강이 높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최상이죠. 소득도 높고 건강지수도 높고. 그러면 왼쪽 하단은
열십자로 해서 왼쪽 하단은 소득도 낮고 건강도 나쁘고 이런 거예요. 자, 아주 작게 돼 있어가지고 좀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 USA가 어디 있습니까? USA. USA가 오른쪽 상단에 있죠. 예. 재팬이 또 오른쪽 상단에 있죠. 굉장히 높죠, 재팬이. 재팬이 굉장히 높죠. 스페인도 높습니다. 스페인도 높고,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우측 상단에 저 볼뚱말뚱한 콩콩할 만하게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USA와 재팬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지표가 높죠. 소득도 높고 건강지수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보고 그러면 반대로 왼쪽 하단에 이렇게 가볼까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가면 소말리아가 있죠. 소말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 소말리아가 왼쪽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실에 근거한 우리가 미처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세계를 보는 그 관점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나열을 해드릴 거고요. 자, 퀴즈 나갑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고 계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방에 제가 화면을 열어둘게요. 네. 자, 1번. 자, 채팅 준비하세요. 1번. 오늘날 자, 모든 문제는 보기가 3개입니다. 4개 아니고 2개 아니고 무조건 3개입니다. 3개. 자, 1, 2, 3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맞힐 확률은 몇 프로다? 33%. 그죠? 자,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자, 너무 생각하지. 어차피 여러분 생각해서 할 거 아니잖아. 이게 깬또 때릴 거잖아. 그죠? 우리 김경아님 1번, 동그리님 3번, 우리 유명순 작가님은 몇 번? 생각하시지 말라니까 찝어요. 그냥 빨리 찝어. 음소거 해제하시고. 손가락이 안 보여요. 화면에. 2번. 2번. 자, 지금 다 다르죠? 음, 1번이 두 분이고, 2번이 한 분이고, 3번이 한 분이에요. 3번이 한 분이에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저소득. 3번이에요. 음, 이 그래프가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래프인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될 거거든요. 자, 2번.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1. 저소득 국가, 2. 중간소득 국가, 3. 고소득 국가. 아까 그래프 봤죠? 앞에. 세계 인구입니다.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나오겠죠?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빨리 깬도 때리세요. 7, 3번. 3번. 유, 좋아요. 우리 유명수 유명순 작가님 3번. 3번. 얼른 빨리 고르세요. 5, 4, 3, 2. 우리 김 경사님 왜 안 합니까? 아, 1번. 자, 1, 2, 3 다 달라요. 그죠? 야, 참, 1, 2, 3이 다 달라요. 자, 이건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 다른 분 안 올라오시는 분은 지금 듣고만 계시는 건가요? 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입니다. 아주 못 사는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거의 같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우리 김경화 사장님 2번이라는 거예요. 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유명순 작가님 몇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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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그리님 몇 번 안 올라옵니까? 동그리님. 3번. 좋아요. 자, 이거는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갈게요.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살에서 15세 아동은 20억이에요. 20억 명이에요, 현재.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에 이 수치는 얼마로 바뀔까요? 1번 40억 명, 2번 30억 명, 3번 20억 명. 3번. 3번. 아, 그러면 20억이면 그대로다, 그죠? 2100년에 그대로다. 우리 김 네네. 여사님은 3번. 그다음에 우리 동그리도 3번. 우와, 다 3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3번.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지금 여쭙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대요. 자, 바로 위에는 2100년에 0에서 15세 아동이 20억 명이라면서요. 그대로라고 했거든요. 3번, 3번. 3번. 네. 2100년 세계 인구가 40억 명으로 늘어날 걸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노인, 김경삼 3번, 유명수 작가님 3번, 네, 우리 동그리 님도 3번. 지금 뭐, 우리 사지선다 할 때 잘 못하면 맨날 3번 찍는 지금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모두 어, 틀렸습니다. 그래요. 네. 오케이. 성인 인구가 40억 명으로 늘어납니다. 음, 자, 6번.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음. 지난 거의 100년간 같다. 2번. 2번 거의 같다. 거의 같다. 우리 김영환 사장님은 1번 2배 이상 늘었다. 네,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개 맞췄습니까? 자, 또 문제 더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원래 총 13개인데 지금 다 하진 않고요. 자, 9. 오늘 전 세계 1세 아동 중 1세 아동입니다.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3번, 80%. 3번, 우리 김견사님 2번. 네, 정답은 네, 80%. 그럼 마지막 문제, 총 13문제거든요. 총 13문제 중에 이제 마지막 문제 바로 할게요. 자,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네, 더 2번, 더워질 거. 1번. 1번. 네, 1번. 1번. 자, 맞습니다. 그죠? 13번 문제는 너무 쉬웠죠? 13번 문제는 아마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맞추지 않을까요? 전 세계인이. 응. 그럼 다른 것들은 틀리고, 그죠? 앞에. 이것들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왜 13번 다 맞출까요? 다 맞출까요?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자, 2017년도에 이 문제를 냈어요. 2017년도에 14개 국가에게 약 12,000명에게 1,200명도 아니고 120명도 아니고요. 12,000명에게 질문을 했고 음, 문제가 13번을 뺀 13번은 쉽잖아. 그죠? 13번을 뺀 12문제 중에 정답이 평균 2개밖에 안 돼요. 만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이 12,000명 중에 딱 한 명이 12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이요 무려 15%입니다. 하나도 못 맞춰. 그러면 13번조차도 틀렸다는 거죠. 13번을 틀리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낙관론자일까요? 하여튼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교육 수준이 높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요. 다들 교육 수준이 높고 세상에 관심이 많은 1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때요? 결과가 절대 다수가 오답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요? 그 중에요, 놀라운 거 노벨 수상자도 있고요. 의료계 연구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반 대중보다 점수가 낮아요. 맞추는 확률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마지막 두 줄 잘 보십시오. 자, 이 결과는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많이 알아서 더 잘 맞추고, 무식해서 못 맞추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건가요? 이 오답이 나오는데요. 되게 놀라운 결과가
체계적인 오답이 나와요. 들쑥날쑥이 아니라 오답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오답이 나오는 거죠. 음. 이 체계적인 오답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참 이런 언어들을 접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만 체계적인 오답이 나온대요. 지식이 적극적으로 잘못됐대. 그럼 우리 뇌에 뭔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음. 정보가 뇌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 아까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린 분도 계셨죠. 예. 정답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예요. 근데 음. 이 문제를 맞춘 국가별 비율을 보는 거죠. 한국이 몇 프로예요? 한국 4%밖에 안 맞춰서 한국에서. 음. 정답률이 4%밖에 안 나왔어요. 왜? 한국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것도 맞춘 분 있고 안 맞춘 분도 있죠. 오늘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나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했더니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상위권에 가 있죠. 상위권에 가 있죠. 음. 네, 16%나 맞췄어요. 네. 그럼 이 차이는 뭐죠, 도대체? 이 질문은 저 4%밖에 못 맞추고, 이 질문은 왜 이만큼 맞췄을까요? 이게요, 통계 자료나 이런 데이터들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도 이번에 이 책 보면서 숫자가 들어간 책이 이렇게 재밌는 책은 처음입니다. 자, 퀴즈. 여기에서, 막대기가 기장이 더 긴 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똑같다. 진짜요? 네. 진짜로? 네. 아, 네, 자, 제가 문제를 내서 그렇지, 얼핏 보면 뭐가 이 길어 보여요? 위에 1번이 길어 보이나 똑같다. 그죠? 100% 위에 게 길어 보여요. 네. 근데 우리는 같아요. 음. 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고 음. 하죠. 그 도깨비 도로도 있잖아, 그죠? 도깨비 음. 도로. 저는 도깨비 도로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좀 음. 납득이 어려워요.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음. 얘가 왜 올라가지? 이러면서. 그 뭐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는데도 제가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갔을 때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게 엄청 큰 국립공원에 분명히 내르막길인가를 가는데 물이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음. 물이.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우리가 딱 보고 있는데 우리 뇌가 왜 착각을 해서 이런 걸 일으킬까? 이런 부분들을 한 예로 들었고요. 자, 이 책에 아까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세상을 오해하는 거 누가 해요? 동물이 합니까? 이 사람이 합니까? 사람. 사람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떠한 10가지의 본능이 있는 거죠. 그 본능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 저런 착시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착오를 일으키고. 그래서 10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자,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률이 7%밖에 안 돼. 자, 음속 해제하셔도 되고 채팅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말씀으로 해주셔도 돼요. 동그리님 2번. 네, 우리 김경아님 손가락 펴주셔도 됩니다. 2번? 3번? 네, 우리 유명수 작가님 1번. 네. 네, 오늘날 세계 모든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할 때 마음속에 어떤 먹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먹은 관점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이 답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도요, 초등학교를 나오는 여성은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일장의 간극 본능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보통 구분하죠.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 심리를 우리는 간극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이라고. 이게 쓰는 말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어때요? 그 사이에, 뭐 아니면 도 사이에, 아까 첫 번째 그래프 국가 도표 보셨잖아요. 그죠? 단순한 소득과 건강지수 사이에도 그렇게 많은 극과 극 사이에 엄청난 국가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단 나라 숫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으로 관점을 보더라도 굉장히 중간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떤 극과 극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파트이고요. 그래서 이 간극 본능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 비교를 조심해라. 책이에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책입니다. 네, 그 책에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노래인지 그 책에 그 서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조심해라. 우리가 이제 알면 다음에 어떠한 선택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남아서 그때 팩트 플리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어떠한 부분이 탁 여러분들에게 꼽히는 게 있으면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은 왜곡된다는 점을 명심해라. 이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통으로 툭 내려다보면 다 그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0층 꼭대기에 가서 내려다보면 그 차가 그 차 같을 거 아니에요. 다 미니어처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도 콩알만큼 다 다르고 그냥 사람과 차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사람, 차, 건물. 근데 내려가서 실제로 보면 사람도 다 다르고 차도 다 다르고 건물도 시시각각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통으로 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우리에겐 또 부정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 본능. 또 문제 또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말에 가장 동의가 됩니까? 세계는 점점 좋아진다.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 세계는 점점 좋아지지도 점점 나빠지지도 않는다. 몇 번일까요? 3번, 네? 몇 번요? 3번, 3번. 3번? 네. 우리 김 교사님 1번. 동그리님 문제 안 푸시려고 해. 응? 우리 채팅 하시는 분들 채팅도 좀 해보시죠. 이 문제는 답이 뭐였더라? 헷갈리네. 이 문제는 답이 제가 3번이었던가? 이게 동이기 때문에 정답이었거든요. 자기의 견해가 나오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3번을 했고, 저는 1번을 했어요. 1번. 저는 개인적으로. 동그리님 뭐라고요? 1번. 네. 자, 엄석원 어느 누르다가 말이 가장 튕겨져서 나갔다 동의하는가? 들어왔다. 네? 엄석원 누르다가 튕겨져서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네. 음, 근데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는 점점 나빠진대. 근데 혹시,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1번을 선택했는데, 주변에서 듣기로 혹시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기 좋다, 사장님들한테 경기 좋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1번을 했습니까? 그래도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부정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실제로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이게 나오죠. 세상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 좋아진다고, 점점 안 좋다고, 이래 의사노, 이렇게 되잖아요. 이래 의사노, 이러죠. 밥 굶어 죽겠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세상의 일들이 뭐가 있냐? 전쟁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테러 맞아. 계속 일어나죠. 그다음에 뭔가 동물이나 뭔가 다 멸종 위기 막 계속 나오죠. 대기 오염 심각하다고 나오죠. 오늘도 제가 산을 가는데요. 온 세상이 부예요. 밀가루 풀어갖고 물풀이 났듯이 부연데 그 길을 뚫고 태양이 빛이 나더라고요.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혼 이상, 그다음에 금융시장,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세상에 뿌려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라고 표현을 해 온 거죠. 근데 여기서 경고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 기억은 대상을 미화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억은 대상을 미화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이 더 좋았다. 후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 쓰죠. 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요, 보다 그때는 괜찮았던 것처럼 남겨가고 싶은 우리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현실을 과거보다 더 부정한다는 거죠. 현실을. 음, 살기는 분명히 나아졌잖아요, 우리. 혹시 요즘에 음, 저기 칡뿌리 캐먹는 사람 계세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가 칡뿌리 캐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 좀 형편이 없죠. 어려워서 이번 달에 소득이 좀 딸리가지고 아니죠. 그러고 혹시 집에 또 형편이 어려워가 그 칫솔 한 개 가지고 혹시 다섯 식구 다 돌리가며 쓰시는 분 없으시죠? 음, 그러고 뭐 저기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참 쌀이 떨어져 가지고 한 모금 가지고 풀끼리가 먹는 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분명히 100% 세상은 나아졌어요. 100%.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경기가 늘 안 좋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새겨두시면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 나쁘지만 자, 지금 경기가 나빠요. 나쁘지만 나아진다는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 세상을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라고 가정해 봤어요. 네? 미숙아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이 내용 진짜 너무 의미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오늘은요,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붙여놨는데, 자, 보세요. 세상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미숙아 자체는 굉장히 지금 문제죠.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하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잘 하려고 하죠. 그럼 그 음, 친구는 나아지고 있는 거 맞을까요? 음. 나아지고 있죠. 분명히 나아지고 있어요. 애가 자라잖아요, 그 안에서.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위험이 해소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지. 네.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는 나아지고 있어요. 네, 이거 동의가 되실까요? 제가 이 네. 개념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음, 나아지지만 반대로 또 나쁘다 이 얘기예요. 나아지고 있지만 이 미숙아가 언제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수준이 나쁘다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변화의 방향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되게 세계를 또 나의 세계관이 명확해질 수 있고 보다 그죠? 합리적 긍정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한 낙관주의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알죠? 예, 합리적 낙관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도 되게 좋았어요.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어요. 자, 좋은 소식은 뉴스가 돼야 안 돼. 뉴스에 막 맨날 첫날 좋은 소식 나오던가요? 아니, 아니죠. 예,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뉴스는 안 나와요. 막 되게 자극적이고 극과 극인, 우리 아까 간극 본능에 의한 극과 극인 것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세계를 판단하죠.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통이 더 큰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잘 익혀두시고,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져서가 아니고요. 고통을 감시하는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사고가 옛날에는 안 났고 요즘 많이 나나요? 옛날에는 어찌 보면 인신매매나 심각한 게 더 많았죠. 더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지금 안 드러나면 다른 걸 바뀌고죠.
그래서 감시하는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또 이해가 됐거든요. 자, 3장 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직선 본능. 자, 1번 뭐였어요? 간극 본능. 2번 부정 본능. 3번 직선 본능.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뇌가 되게 단순해가지고요. 뭐가 한 개가 진행되면 쫙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쫙 이렇게. 그게 직선 본능이에요. 자, 이제까지 본 가장 섬뜩한 그래프라고 저자가 표현을 했고, 그걸 에볼라라고 했어요. 에볼라 그 알죠? 그 바이러스. 그죠? 바이러스. 이때가 가장 어떠한 아주 파격적인 그 그래프가 나왔대요. 보통은 우리가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 네 명 이렇게 에볼라가 걸렸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2, 4, 6, 8, 10 완전 배수로 팍팍팍 늘어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죠. 이걸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언어를 표현하는데 배수의 법칙이라 배수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본 가장 섬뜩한 그래프 중에 에볼라라고 나오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배수가요. 이렇게 직선처럼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쭉 가다가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쭉 오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배수의 법칙이 끝에 다다르면요. 기하학적인 숫자로 증가가 되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인구는 계속 증가할까요? 증가하는 거. 인구는 계속, 왜요? 왜요? 아기도 태어나잖아요, 계속. 안 놓지 계속 않잖아요. 태어나니까. 음. 자, 근데 음, 여기에서 보면요. 아동 수는 증가하지 않으리라 해서 아까 문제 기억나시죠? 20억 음, 명을 예상했는데 2100년에도 20억 명이라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아동 음, 수는 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수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가족 구성원 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이 놓다가 그죠? 막 7명, 8명씩 이렇게 막 낳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2명 낳죠, 2명. 둘만 그러다 나. 어느 순간 이제 1명 놓게 놓죠. 이제 막 안 이제 놓잖아요. 안 넣는다.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교육과 피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잘 기르자. 네, 그죠? 뭐 둘이 할 때는 포스터가 뭐였죠? 둘이 할 때? 둘이 할 때는 뭐였나요? 뭐 아들, 딸 둘만 구별 말고 낳아서 하나하나 잘 기르자 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둘만 낳아서 키웠어야 됐나 봐. 둘만 낳아 잘 키우자였어요? 그때 네. 그랬던 것 같아.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극빈층에 출산율이 많나요, 적나요? 극빈층의 출산율이 높죠. 그 왜 음, 그래요? 교육이 안 되고 피임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늘 노래를 부르는 게 도대체 극빈층에 가가지고 좀 물건 보태주는 거 말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 그리고 피임을 가르쳐야 된다. 제가 막 노래를 하거든요. 자, 자, 그러면 인구는 계속 증가할까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이유는 엿듣지 않을게요. 바로바로 풀어가겠습니다. 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8명이 태어나도 한 서너 명 죽죠. 그래서 뭐, 부모가 되는 확률은 그중에 한 50%, 60% 됐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어때요? 5명이 음, 태어나면 5명이 부모가 되잖아요. 음, 대체적으로. 특별한 사고 아니고는. 맞아,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못 먹어서 굶어서 이렇게 죽지는 않잖아요. 맞아. 그리고 아프면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죠. 이렇게 과거에는 죽어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살아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살아있기 때문에 많이 놀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했고 피임을 하니까. 그래서 성관계를 줄이지 않고도 출산율이 낮다는 거죠. 되게 놀라운 일이죠. 자, 가난한 아이들을 계속 살리면 인구 과잉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대요.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태어나고 죽어야 이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현실은 이러한데 저자는 아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동 사망률을 줄여야 된다. 그럼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낮추면 되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세상에는요, 쫙, 예, 쫙 늘어나고 쫙 줄어주는 건 없다. 그 사이에 굉장히 무수한 곡선들이 일어난다라는 챕터이고요. 자, 네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또 공포 본능 때문에 세상을 오해한다. 자, 사람들이 이게 뭐가 무서워요? 물었어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 유명순 작가님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뭐예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절망된 마음. 아, 그러시군요. 좋아요. 우리 전숙경 작가님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뭐 뭐든 상관없어. 동물이어도 되고 뭐 우리 죽음이겠죠? 네? 무서워하는 동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뭐든지. 상황? 네. 동물은 뭐 무서워하세요? 뱀. 뱀. 오, 뱀. 맞아요. 뱀 무서워요. 우리도 산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 무서워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멧돼지보다 뱀을 더 무서워하더라고. 예, 자, 사람들이 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물었어요. 상위 네 개가 뭐냐? 이거예요. 뱀 뱀 맞고요. 맞, 그 다음에 거미 무서워요, 거미. 거미 나오면 막 어, 난리가 나죠. 저도 저번에 제 차에 뜬금없이 거미가 한 마리 이게 쭉 내려와서 제가 진짜 기절 초풍할 뻔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고요.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 갇히는 걸 무서워하고, 저는 폐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온 집안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장실에 가도 문 다 열어놓고 똥 누고 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포까지는 아니고, 문을 닫을 수는 있어요. 닫을 수는 있고, 그래도 가능하면 열어놓고 살아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전자는 늘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얘들을 보면 유전자가 무서워하게 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4천만 대의 비행기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4천만 대 비행기, 400대 아니고요. 4천대 아니고 4천만 4천만. 대의 비행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좀 좋게 바라보고 뉴스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니를 출발한 BA0016기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이거 볼까요, 사람들이? 이거 보나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다니 그러면서 막 뉴스 보기를 기다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좋은 뉴스를 원하면서 왜 나쁜 소식이 나오는 뉴스에 귀를 열까요? 자극적인 거죠. 근데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 뭐가 나와요? 어, 비행기가 잘 착륙했다, 잘 이륙했다라고 나오진 않고 사고 항공기만 나오죠. 자, 그러면 4천만 대 중에 사고 항공기는 몇 대일까요? 10대래요, 10대. 0.00025%. 우리 뉴스는 이걸 보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비행기 못 타시는 분 진짜 있어요. 이 사고 때문에. 사고 날까 봐. 4천만 대 중에 10대가 사고가 나거든요. 확률은 0.00025%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위험성을 미리 계산하면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뭔가가 공포나 두려움과 어떤 그런 본능이 발동이 되면 가급적 결정을 보류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택을 다시 하라라는 해결책을 주었고요. 자, 5장. 인간에겐 다섯 번째 크기 본능. 크기 본능이 있습니다. 크기 본능은 뭐냐? 자,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어요. 예, 맞아요. 좋은 뉴스를 듣고 싶은데 좋은 뉴스 하면 재미가 없죠. 안 봐요, 안 봐. 뉴스 회사 망해요. 방송국 망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은 어떤 의미를 할까요? 자, 2016년이에요. 420만 명의 아이가 죽었어요. 충격인가요? 아닌가요? 42명도 아니고요. 420만 명. 아이가 죽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네? 음,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왜 보도가 안 되냐 이거죠. 왜 이렇게 보도가 안 되냐? 그 한 해 전에는 440만 명 더 많았고요. 그 전에는 450만 명이었고요. 1950년도에는 무려 144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줄었죠. 그게 보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420만 명은 죽어도 보도가 안 나오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자, 곰과 도끼 얘기가 있습니다. 곰과 도끼 얘기. 자, 2004년 10월 17일 밤에 도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서 여성이 살해가 됐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스토킹을 당해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헤어진 연인인 거죠. 남자가 이 여자를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도끼로 머리를 여러 차례, 좀 엄청난 일이죠.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같은 날, 2004년 10월 17일 같은 날 사냥을 나간 40대 남성이 곰을 만나서 목숨을 잃었어요. 자, 어느 게 뉴스에 보도될까요, 여러분? 이게 보도가 되는 거죠.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나는 곰을 만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게 보도가 돼요. 왜냐하면 도끼로 머리를 맞았는 여성이 살해된 거는 30일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 놀랍죠. 그리고 또 하나 2주간 결핵 사망자가 6만 3천 명이에요. 2주간 결핵 사망자가 6만 3천 명인데 우리 신종플루는 31명. 근데 보도는 뭐가 돼요? 신종플루가 보도됐죠. 그럼 이 한 명당 기사 비율이요. 결핵은 0.1이고 신종플루는 8만 2천 대 0.1로 보도가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세상에? 근데 우리는 결핵 사망자로 죽은 6만 3천 명은 뇌에 없고 신종플루로 죽은 31명의 보도를 보고 우리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비율의 왜곡을 막을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80대 20 비율. 이거 아시죠?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잘 비교하고 잘 나누는 것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실 때 매우 유익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6장 일반화 본능. 여러분 저와 함께 잘 따라가고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괜찮나요? 네. 자, 6장에는 자, 일반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뭐 극과 극이라 했다가 그죠? 공포라 했다가 이번에는 또 일반화 본능을 또 가지고 있대요, 인간이.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나오는 성향이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거나 깨닫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래요. 이것은요, 사고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필수 요소랍니다. 이 본능이. 왜냐하면 우리가요, 세상이 모두가 스토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다 인식하겠습니까? 세상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다 다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툭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오류가 상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오류가 일어나냐면 이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매우 다른 사물이나 사람 또는 국가를 매우 다른 것을 같은 범주로 잘못 묶을 수 있고 반대로 같은 범주에 속한 모든 대상을 다 비슷하다고 단정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한 개인이면 내가 내 삶에 그냥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가 이런 오류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결과가 세상에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요, 소수를 가지고 아까처럼 비행기가 4천만 대가 있는데 그중에 사고는 10대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나머지 모든 비행기가 다 사고 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이 소수를 가지고 심지어 매우 드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속한 범주 전체를 속단할 수 있는 오류가 우리는 늘 일으켜질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일반화는요,
무언가를 이해할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을 방해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 일반화 본능은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에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아까 질문했었죠? 네, 이거 80%입니다. 80%. 근데 정답률이 굉장히 1번, 우리 전수경 작가는 1번 그랬죠? 근데 아니에요. 80%예요. 엄청나죠? 예. 엄청나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전숙향 작가님이 제약회사예요. 방금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몇 퍼센트 준비할까요? 20%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게 통계라는 게 전 세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통계라는 걸 한번 잘 보고 비율이라는 걸 잘 보고 생리대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리대 시장. 우리 여성들 생리대 시장은 어떤 비율의 영향을 받을까요? 생리대가 잘 팔리고 못 팔리는 거. 생리대는 어떨 때 써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쓰나요? 생리를 안 할 때는 언제예요? 안 할 때. 폐경기가 오면 가임기 여성. 그렇죠. 자, 그러면 아기를 많이 가지면 생리대가 덜 팔리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출산율이 저조해야 생리대가 많이 팔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생리대 회사 사장이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까요?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를 할까요? 일산을 네. 높이는데 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낮추는데 여러분들은 낮추는 그런 마케팅 속에서 다 녹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통계와 비율에 의해서 세상에 뿌려진 마케팅 속에 여러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법률을 그래서 집단 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집단 간의 유사점도 잘 아셔야 되고 집단 간의 차이점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숫자 꼭 기억하십시오. 다수에 주의하라는 것은요. 다수는요. 반 넘으면 다수예요.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하죠. 그러면 다수는요. 51%도 다수이고 99%도 다수예요. 그러면 언론에 다수가 선택했는 거라고 선택을 할 때 그 다수가 51%의 선택인지 99%의 선택인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생생한 사례에 주의해라. 생생한 사례는요, 비율이 낮아요. 대부분의 기억은 우리가 생생하지 않죠.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것만 생생하잖아요. 그 비율은 항상 낮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저 뒤지 바보 같대 하고, 나 왜 이래 바보 같노 하고 이 말 하잖아요.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해 보임, 뭔가 이상해 보여.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부정 본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우리 부정 본능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호기심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 다수가 했어? 그래? 그럼 다수라는 거 몇 퍼센트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51%야? 99%야? 80%야? 이렇게. 그러면 선택하기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바뀌겠죠. 자, 7장. 이제 우리는 운명을 생각하는, 야, 이건 운명인갑다. 이런 말을 하죠. 운명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닙니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요? 3번. 그 다음에 또 우리 유 작가님, 전숙행 작가님. 막 찔러요. 생각하지 말고. 2번. 네, 김미화 사장님은 바꿨네요. 3번에서 1번으로 전수경 작가님 2번.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있어요? 언제요? 언제쯤 될까요? 김미화 사장님? 언제쯤? 얘기할 수 없나요? 지금? 곧? 근거가 있나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인구수? 인구수가 많다고
우리나라를 따라잡나요? 인구수도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잖아요, 아프리카가. 전 납득이 안 되는데.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500년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까 곧 그러더니 500년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잡을 수 있겠죠.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겠죠. 음. 근데 자, 언젠가는 우리가 점진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진적 개선은 뉴스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 삶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뭔가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 것도 있고, 극하게 개선이 된 것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점진적 개선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이 일어나는 것은요, 문화와 국가와 종교와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 결정할 때 또 유익하게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필 적 얘기 가지고 자꾸 하는 분들 있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할아버지하고 얘기해 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문화가 변한 사례를 늘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돼요. 문화는요, 그죠? 6개월에서 1년의 유행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몇 년간 가는 거는 트렌드라고 하고요. 10년 이상 가는 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요. 30년 이상 가는 거는 문화라고 합니다. 자, 8장. 우리는 또 단일 관점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관점 본능은 뭐냐? 여러분, 누굴 믿을까요? 이렇게 세상에 숫자가 오류가 범람하는데 누구를 믿을까요, 도대체? 이라락 했다가 저라락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생존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유전자. 그래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사자한테 잡혀 먹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뭐 언제 뭐 일단 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유전자에 있다라는 걸 자꾸 자꾸 인식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세상이 바뀌었는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유전자는 그죠? 저기 언제쯤일지도 모르는 그곳에 있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잘 보세요.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린다 했어요. 저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는요, 그 순간을 통찰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뭔가 직감력이 좋은 사람을 통찰이 있다고 하죠. 그 통찰력을 즐겨요, 인간은. 그리고 그 무언가를 정말로 이해한다거나 안다는 느낌을 즐겨요. 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하면서 이런 거, 깨달음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는 주의를 사로잡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다른 많은 것을 훌륭하게 설명한다거나 다른 많은 것에 훌륭한 해결책이 된다는 느낌까지 매끄럽게 이어지기 쉽다. 다음 문제 보세요. 평등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상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자, 그러면 세상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불평등한 걸 다 반대하면 되겠네요. 맞잖아요. 평등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불평등한 것만 반대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자, 그러면 빈곤한 나라 중에 가장 건강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빈곤한데 건강해. 무슨 이유가 있겠죠? 부유한데 가장 허약해. 어느 나라일까요? 놀랍습니다. 쿠바이고요. 두 번째 게 더 놀랍습니다. 미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장 부유한데 가장 허약하다. 놀랍죠? 이게 세상입니다. 자, 단일 관점 본능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문제 한 번 더 낼게요. 1996년도에 호랑이, 그 다음에 대왕 판다, 검은 코뿔소가 모두 멸종 위기종에 등록되었어요. 1996년도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종 중에 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단계의 멸종 위기종이 되었을까요? 호랑이, 대양, 판다, 검은 코뿔소. 두 가지 종류, 한 가지 종류 없다. 무엇이 더 멸종 위기종이 됐을까요? 한 종. 전숙형 작가님 뭐일 것 같아요? 대왕 판다. 대왕 판다? 그렇죠. 또 그러면은 방금 전숙형 작가님한테는 어떤 세계관이 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더 이상 멸종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96년도에 이미 멸종위기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내거든요.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활동가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나요? 전문가와 활동가. 자, 망치와 못이라는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한테 망치를 주면 주변의 모든 것이 못으로 바뀌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아,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전문가는요, 더러 어렵게 얻은 지식과 기술을 본래의 활용 영역을 넘어선 곳에 적용하고 싶은 고민을 한대요. 지금 하면 될 낀데, 어렵게 배웠으니까. 다른 걸 막 확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훌륭한 지식은요, 해결책을 찾는 전문가의 능력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반대로, 여러 해법이 모두 나름대로의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은 없다는 거. 우리 뭔가 그 하나가 있을 낀데 그 하나가 있을 낀데 맨날 뭔가 하나를 찾잖아요. 불로초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곳곳에 해결책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다 와갑니다, 이제. 자, 9장. 네, 우리는 또 인간에게 이거 좀 손가락이 밖으로 가는 비난 본능이 있는 거죠, 비난 본능. 이게요, 인간 본성의 핵심이래요. 희생양을 찾아서 그걸 비난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핵심이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코로나 왔잖아요. 그때 막 누가 그랬노? 누가 마스크 안 낀노? 이래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러면 번호 막 매겼죠. 1번, 33번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막 돌아다녔다 하면서 난리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개념이 나왔어요. 보세요. 두 번째, 땡땡 중에 두 번째. 자, 어떤 외국인 한 명이 병을 옮겼다면 우리에겐 비난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를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까지 주저없이 비난하고요. 우리는 자세한 조사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이제 비난으로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나죠, 여론이. 그래서 악당을 찾지 말고 원인을 찾는 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은요, 애초에 의도한 사람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너무,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영웅을 찾지 말고 시스템을 잘 보는 우리의 견해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자, 다급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막 뭔가 좀 불안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다급함 가지고 있죠. 자, 익숙한 멘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홈쇼핑에 맨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막 안 사고 가만히 있다가 막 전화기 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편리한 다급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민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은요, 다급함이요, 세계관을 왜곡하는 최악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급함을 느낄 때 심호흡을 해서 1부터 10까지 한번 세보시고요. 그리고 미래 예측은 늘 불확실해요. 그래서 점쟁이를 주의하라 하잖아요. 미래 예측은 늘 불확실합니다. 얻어 걸리가 맞으면 잘 맞췄다 가는 게고 안 맞으면 막 이게 안 맞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극적인 조치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자, 그래서 사실 충실성을 이렇게 실천해 보는 거죠. 요 표는 제가 띄워 드리겠습니다. 네, 띄워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간극, 부정, 직선, 공포, 크기, 일반화, 운명, 단일 관점, 비난, 다급함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잘 인식을 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제가 5분만 나머지 책 한 권을 좀 빨리 줄여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5분 정도 괜찮을까요? 네. 자, 이 책도 정말 제가 스승님이 저에게 권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문을 했었고 참 아름다운 책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첫째 주에 했던 숙제 같은 인생을 축제 같은 인생으로라는 책이 있었죠. 이 책도 진짜 좋았고 이 인생의 의미라는 이 책도요. 참 괜찮거든요. 이게 노르웨이 국민들의 인생책이에요. 노르웨이 국민들의 인생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삶에 대한 가장 아날로그적, 요즘 막 디지털이 난무하잖아요. 또 막 AI까지 등장을 했죠. 막 이러니까 삶에 대한 가장 아날로그적인 회기를 표현하는 책이고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그래서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은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물론 추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관계. 두 번째, 결핍. 세 번째, 꿈. 네 번째, 느린 시간. 5번째, 순간. 6번째, 균형. 7번째, 실 끊기라는 요소로 우리는 삶에 있어서 7가지 깨달음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관계. 두 마리 늑대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는요,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쌍는이 아니에요. 싸우는이에요. 제가 오타 다 수정해서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자, 내 안에는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싸우는 2마리 늑대가 있대요. 한 마리는 악이에요. 악. 나쁜 거 악 있죠. 이 악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원한, 열등감, 거짓말, 거짓 자부심, 이기심 등을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늑대는요,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조화, 겸손, 선함, 친절,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둘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가슴에서 싸운대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어린애가 질문을 합니다. 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 말을 했거든요.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랬어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 2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지.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내가 평소에 그저 막 슬픔에다가 계속 하면 슬픔에 악이 자랄 거고 또 그죠? 늘 기쁘고 좀 평화롭고 이런 부분 힘들지만 나쁘지만 나아진다는 우리 그죠? 네. 합리적인 맞아요. 낙관을 가지면 우리 음, 긍정이 싹 트는 거죠. 맞아. 자, 두 번째 결핍. 예. 우리 지금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풍요롭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풍요로워서 이 재앙이 오고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이 많죠. 옛날에 없던 완전 신종병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희귀병이라고 막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물 부족. 도대체 물이 어떻게 부족할까요? 지천에 물이었는데, 그죠? 지천에 물이었는데 어떻게 물이 부족해졌나요? 풍요로워지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예. 전 세계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결핍을 맛봐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히려 부족한 삶을, 아까 얘기했죠. 기억은 미화한다 그랬죠. 부족한 삶에 대한 낭만을 품고 살아가고요. 결핍은요, 삶의 방향성과 집중도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결핍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삶의 윤활유가 되는 마찰과 저항을 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찰과 저항이 있으니까 뭔가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결핍을 느끼면 성장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희망이 없으면 저항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희망은요, 꿈에서 자라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자, 그러면 희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꿈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희망이 꼭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보통 내 주변 세계 안에서 존재하니까.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테러보다 내 아이가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보다 당장의 대출금이 더 중요하다. 꿈과 희망은 우리의 능력, 지금 이 순간의 의미, 그리고 먼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끄는 잠재력을 깨닫게 해준다. 꿈과 희망은 비현실적일지라도 결국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낙관주의에 불을 붙인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는 촛불을 켜는 것이 항상 더 나은 법이다. 네, 여러분, 제가 좀 내용이 많은 책이어서 서둘러서 진행을 했는데 다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의 속도가 따라오는 게 속도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된반된반 또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요청하시면은 어떠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 부분을 공유해 드리고요. 전반적인 데이터는 공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적인 부분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공유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 이 7가지 챕터 중에 오늘 3가지를 공유해 드렸잖아요. 요것도 나머지 부분이 어떤 거인지 PPT로 한 장 띄워 드리면 궁금하신 분이 요청하시면 나머지 내용도 공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예, 막 속도전으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자의 어떠한 견해들이 있으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 줌 마무리하고 톡방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은 오늘도 마저 행복하시고 해피 투나잇.